매터리얼에 가서 데칼 데칼 폴더에 매터리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empty 언더바 ice tf 아이스 그라운드 렉트라고 할게요. 네, 좀 기네요. 트랜스폼 아이스 바닥에 깔리는 아이스 데칼에 네모나게 만들 거예요. 렉탱글로. 자, 들어가서 매터리얼 도메인 디퍼드 데칼 블렌드 모드 트랜스루센트로 해야 오류가 안 뜹니다. 그 데칼 블렌드 모드는 당연히 트랜스루센트로 놔두고요. 자, 데칼에서는 또 잠깐 설명드리자면 오파큐 마스크도 이 블렌드 모드는 서페이스일 때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데칼 블렌드 디퍼드 데칼은 기본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베이스 컬러는 안 쓰고 이미시브 컬러 오퍼시티 그리고 반사값을 위한 내용들을 좀 설정을 할 거예요. 먼저 텍스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텍스처는 이걸 이제 첨부해 드릴 건데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게 뭐냐면 QE에서 우리가 그 돌에 썼던 노멀 값이 있어요. 이 노멀 값을 포토샵에 가서 하나를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그냥 펼쳐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진행하지 않고 첨부해 드릴게요. 오래 걸리니까. 네,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청이 있으면 요것도 만드는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파라미터 txn이라고 노멀 텍스처 UV 코디네이트 애디티브 하고요. 여기서 어펜드 해서 UV의 좌표 이동값을 항상 다르게 랜덤을 줄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승격하고 tx 랜덤이라고 할게요. 랜덤. 예, 의미 없는 값이에요. 이 값은 그냥 1을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일단 이렇게 나중에 좀 수정을 할게요. 지금은 11로 놔두고 UV를 11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될 만한 녀석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클라우드가 광역 스킬에서 아리아 스킬에서 뭐 있고요. 쉴드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둘 다 있네요. 네. 클라우드를 가져다가 dx 스텝으로 쓰겠습니다. 얘는 월드 포지션으로 타일링을 할게요. 나눠야죠. 디바이드 월드 포지션을 txn 타일 수치는 512로 해서 마스크 RG 빼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드 포지션 매핑으로 했고요. 텍스트 옵스 잘못했네요. 멀티플라이 한 번 더 곱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요. 요 내용을 곱해주겠습니다. 요 내용 곱한 거를 카피를 한다는 게
잘라내기로 했네요. 마스크 RG로 빼서 디스트 1번으로 1 정도로 일단 수치를 넣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에디티브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네모난 마스크를 프로시저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스트를 꾸기는 값이고, 디스트를 꾸길 거를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마스크 하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on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원통형이 되죠. 자, 파워 3 정도 주고요. 이런 형태에서 멀티플라이 1000 정도 곱해서 이런 마스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G를 얘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곱한 거를 5 정도 곱하고 파워도 5 정도 하고 얘는 100 정도.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가 R이지. 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G죠. 위에가 RG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값을 지금 RG를 뺐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저 디스트를 꾸길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꾸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dd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add를 합니다. 요 내용을 요 멀티플라이 내용을 자 add를 해주면 자 보다시피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 지금 노멀은 그대로 있고 월드 포지션에 이런 클라우드의 음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요거의 그 마스크의 쉐입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의 두께라든지 그런 거를 조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 R 그리고 이 마스크 R을 반전시키는 요 반대값이 되겠죠. 이 두 개가 합쳐서 원통형 그라데이션이 되고 여기에 텍스트 코디네이터 좌표 이동을 하면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add append 여기다 이제 그 좌표 이동을 append로 하는 거예요. 여기 텍스트 코디네이터에 add를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설계하게 해서 얘는 thickness로 thickness 못하네요. 네, 이렇게 thickness 두께를 쓰고요. 여기다가 는 0 그냥 주고 두께는 자, 제가 0.15를 한번 줘볼게요. 보시나요? 더 두꺼워졌네요. 여기는 지금 얘는 적용 안 했으니까
요걸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미르워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0을 주면 이렇게 0.5를 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0.5를 주면 이쪽으로 밀겠죠. 네, 이쪽으로 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밀면 네, 얇은 선이 되겠죠. 없어지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trl C V 해서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를 여기 지금 1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넣어주고 이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0.5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얘는 이쪽으로 더 밝아지게 돼요. 마이너스 0.5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어둡게 되고 이쪽으로 더 밝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양수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음수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같이 겹쳐 좁아지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음수를 줬으니까 그냥 양수를 줘볼게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죠. 0.2 정도 주면 네, 라인이 이 정도 되고 0.1 정도 주면 네, 두꺼워지고 0.4 정도 주면 네, 없어지네요. 0.35 0.3 네, 이렇게 되네요. 기본값이 0.15로 주겠습니다. 0.15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네, 요 정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높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좌우의 그라데이션, 위아래의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1000 정도 곱하면 이렇게 100이나 1000 이게 하얗게 곱하면 수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램프를 한번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줘서 두 개를 곱해주면 이런 형태의 좀 조금 기다란 마스크가 되겠죠. 뒤로 좀 빼고 그쵸? 마스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위아래를 위한 마스크고 위로 올라가는 마스크를 하나 만들게요. 위로 올라가는 목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옵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는 이름을 다른 걸로 얘는 토스 Y 기본값 1로 해주고 얘는 이거 지워주고 여기서는 마스크지 여기다 하나는 여기 위쪽에 넣을 거고 하나는 아래쪽에 넣을 거예요. 애드는 항상 요 텍스트 코디네이트 요 부분에서 뽑아 넣어야겠죠. 자, 여기서 넣는데 보다시피 위아래로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얘는 이걸 없애고 여기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이거든요. 처음에 마이너스 5만큼 빼주겠습니다. 잘못했네요. 예, 우리가 지금 만질 거는 y 값이니까 여기 b에다 꽂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니까 여기다 꽂아주고 네, 여기다 꽂아줬죠. 여기다가 꽂아줘야 위아래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2를 빼주겠습니다.
add로 해서 마이너스 1로 하면 subtract 빼기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살짝 가벼워요 더. 그래서 add로 마이너스 해서 빼기를 하는 거고요. 요 부분에서 조금 나눠줘야겠네요. 처음에 제가 여기를 1000을 곱해서 요 부분은 마스크로 가져가야 되니까 기본 하나 놔두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쵸? 요 부분 요거를 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여기서 add에서 꽂습니다. 네. 그럼 얘는 변하지 않은 마스크가 높낮이가 변하지 않는 마스크가 기존 있고요. 높낮이를 바꿀 마스크는 여기다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마스크 멀티플레이 곱해서 카피해와서 파워 자 5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됐고 또 여기다 붙여서 얘는 이제 1- 해야 반대가 되겠죠. 1- 파워 3 정도 하고 얘는 멀티플라이 한 1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클램프를 해서 요놈 요놈과 곱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대략 됐고 얘는 고정된 마스크고 얘는 이제 마스크 자체를 움직이는 내용이고 여기는 두께 이렇게 위치를 위아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해보면 얘를 0.5를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을 줘오면 이렇게 2를 주면 제가 이게 왜 안 올라가나 했더니 또 X에다 줬네요. Y에다 줘야 되는데 그쵸? 마스크 Y의 그 마스크 위치는 Y축 UV에서 V를 움직이게 되는데 X에다 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1이 이렇게 이 결과값을 보면 될 것 같고 1.5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0은 여기서 시작하고요. 0.2 위로 좀 올라가겠죠? 0.5 0.8 하나의 큰 그 밴드 띠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된 밴드 띠가 1.5, 1.8 이렇게 올라가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의 이제 마스크는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스텝 라인을 쓸게요. 스텝 MF 스텝
먼저 날카롭게 떨어지는 거를 진행을 해야겠죠. 스텝 타입이 1이면 날카롭게 떨어지는 거랑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랑 같이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로 승격 스텝으로 하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반대로 이 스텝의 높낮이를 조정하면 스텝의 텍스처의 그 음영에 따라서 0과 1 사이의 음영을 따라서 이게 줄어났다가 나타났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재밌게 반대로 스텝 타입에다 요걸 스텝 타입을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텝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 포지션 값으로 그라데이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텝이 되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어도 스텝 라인으로, 스텝 라인이 아니라 tx로 넣어야죠. 여기는 tx에 넣고 스텝 라인은 기본값이 0.01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오파시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보이시나요? 좀 직사각형 형태의 재질이 완성됐고, 요거를 구로 보면은 이렇게 스텝 라인이 보이고, 요 잘린 부분이 스텝 라인 안쪽으로 잘린 부분이 여기 오파시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날카롭게 스텝, 그리고 얘는 부드러운 스텝 두 개를 합쳐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0, 이거 공유하고요. 얘도 공유하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애드티브를 해서 오버시티에 깔아주죠. 그러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 최종적으로 마스킹, 우리 마스킹 한 내용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여기를. 자, 그리고 여기 이미시브 컬러는 컬러 하나 만들어서 잘못했네요. 다시 3벡터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변환 컬러, 멀티플라이 이미시브 컬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미시브 라인이 애드티브가 돼야 표현이 돼요. 요 라인이. 그리고 애드티브 라인을 날카로운 스텝에서 표현이 되죠. 부드러운 스텝에서는 경계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컬러로 좀 하늘색, 밝은 하늘색으로 굉장히 하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하고 요거의 변화에 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거를 엘마이러도 미리 만들고, 지금은 하얗지만 조금 이제 변경을 해봅시다. 자, 에디티브를 그대로 이제 곱했기 때문에 이미시브 컬러를 저기에 이미시브 컬러가 될 내용의 그 위에다가
러프니스랑 여기 너무 세기 때문에 메탈릭을 넣어주겠습니다. 러프니스가 0.3이고요. 메탈은 1 정도 주겠습니다. 이미시브 컬러 부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프레즈넬 형태에서 빛나는 가짜 스페클러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요 노멀을 트랜스 폼 월드 탄젠트 정보를 월드 스페이스로 가져와서 프레넬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게 이게 데칼이기 때문에 이 프레넬이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씌울 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또 요거를 트랜스폼 정보를 하나 더 가져와서 멀티플라이를 2.5 정도 하고 똑같이 프레넬을 이렇게 넣어주고 프레넬의 수치를 파워에 들어가려면 2.20.005 얘는 이렇게 1이네요. 1로 가서 1-를 해주고 클램프 해주고 파워 4 멀티플라이 2 플로어 자 멀티플라이 4 요거를 미리 보기 하면 이런 형태로 도형이 있을 때 카메라 각을 쳐다보는 프레넬이 재질 변화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두 가지를 합쳐서 이미시브 컬러에 한번 얘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일 때는 좀 이쁜데 이게 평면일 때는 그렇게 이뻐 보진 않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일단 저장하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레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MI를 자, 우리 레벨에 깔아놨던 그 데칼 MI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 형태가 지금 그 Q&A 주신 질문 내용에서 그 직사각 형태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췄는데요. 이 형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변형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눈 얼음의 형태로 데칼이 만들어졌고 요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변형을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넣어줬던 내용 중에 mf 스텝, 머티리얼 펑션 스텝의 스텝 9이 이 펑션 안에 컬러가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파라미터가 여기 스텝 9이 있고요. 이 스텝 라인도 색깔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100, 500 이렇게 비슷한 이미시브 컬러를 주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스텝을 날카로운 스텝과 부드러운 스텝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스텝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이 스텝의 수치 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계된 내용은 노드에서 TX 스텝을 직접 마스킹을 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TX 스텝에 들어간 내용의 마스크 위치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를 줄여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으로 커지게 되고 요거는 0.6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0.6 그리고 포스 Y를 켜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네,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커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사라지게.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스텝이 여기서 볼까요? 스텝이 자 바닥에서부터 이 스텝 라인이 생기기 전부터 살짝 부드러운 스텝이 있죠. 그게 요 부분, 이 스텝 라인을 넘어서서 표현되는 자 이미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되는 부분이 그 부드러운 스텝이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스텝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양쪽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날카롭게. 보통 이렇게 스텝 라인 표현할 때는 날카롭게 빼야 스텝 라인이 표현이 되죠. 부드럽게 하면 라인이 어디 존재해야 될지 위치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텝 라인도 크기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이 스텝의 라인을 이게 마이너스로 하면 넘어가니까 0.01이었죠. 0.01에서 살짝만 늘려주면 이렇게 두껍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완전 두껍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 되니까 꽉 차네요. 그래서 0.01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이 티크네스는 이 긴 네모 데칼의 폭입니다. 폭. 이 폭을 제가 이렇게 다 올리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가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줄어들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여기에다가 이 호스 Y는 Y축의 위치, Y축 위아래로 움직이게 마스킹을 하는 요런 형태가 한번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티크네스는 마스크의 이제 폭 두께, 요 두께를 결정짓게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스텝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 스텝에 들어가는 텍스처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컬러도 지금 기본적인 컬러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안에랑 컬러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이 디스트는 여기 이제 이 지금 1도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한 0.1 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겠죠. 이 디스트는 여기 이 컴포넌트 마스크, 그러니까 그 프로시저럴 마스크를 구기는 노멀 텍스처의 강도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면 우리가 1 정도가 지금 적당하고요.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움직이면 이렇게 구멍이 쫑쫑쫑쫑 월드로 뚫리게 돼 있죠. 요거를 조정하고 싶으면 이 그 스텝 들어가는 텍스처를
여러 가지를 넣어 보시면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죠. 네,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일단은 제가 넣었던 거 기본으로 쓰고요. 이렇게 1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1로 하겠습니다. 네모의 좀 형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형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경사면을 살짝 놔뒀는데 예전에 썼던 돌을 하나 가져와서 요런 돌을 하나 가져와서 넣어보고요. 여기 이제 같은 재질이에요. 돌을 넣어서 이 정도 높이의 돌은 사실 이쁘진 않아요. 이 그 데칼의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요 정도 이 정도 해야겠죠. 만약에 데칼의 높이가 높아서 이 정도, 네, 이 정도도 괜찮겠네요. 이제 덮는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떤 그 눈얼음 형태가 덮인다는 느낌으로 네,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덮이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직접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보기로 할 녀석은 여기다 놔두고 우리가 만든 TF 베이스 데칼에다가 요 데칼을 넣어 줘야겠죠. 요 데칼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벤트 그래프 와서 몇 가지 꾸며줄게요. 이 데칼은 부모가 이펙트 액터예요. 그래서 이펙트 액터인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이벤트 스타트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비긴 플레이는 이 에디터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가 됐을 때 이 액터가 등장하면은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 이벤트는 이 부모 클래스 이펙트 액터로 지정해 놓은 것이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비슷한 얘가 이제 그 클래스, 그러니까 이 이펙트 액터가 등장하게 되면 스타트가 작동을 한번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이펙트 액트에서 스타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역할로. 네, 그래서 set receive 데칼 set receive 데칼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get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저 눈이 뒤집혔으면 안 되잖아요. 저 캐릭터가 쏘는데 데칼 기술을 스킬을 캐릭터가 쏘는데 캐릭터의 메쉬에 뒤집혀 쓰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캐릭터의 메쉬를 불러와서 set receive 데칼을 이렇게 해주면 이 new receive 데칼스를 체크를 안 하면 데칼이 영향을 안 받아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면 데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향을 안 받고요. 우리가 조작해 봐야 되는 내용 이제 요걸 이제 여기는 캐릭터 데칼 무시하기 그리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데칼을 이제 만지려면 데칼이 MI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크레이트 다이나믹 매테리얼 인스턴스 데칼용을 만듭니다. 만들고 오른쪽 버튼 변수 데칼을 DMI 데칼 매테리얼 인스턴스 원래 이 약자를 이제 뭐 다른 레퍼런스 영상이나 다른 데서 배우실 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다이나믹 매테리얼 인스턴스에서 DMI라고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데칼의 약자로 많이 쓴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데칼이 아니면 저는 그냥 MI로 써요. 네. 원래 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다이나믹 매테리얼 인스턴스로 쓰기 때문에 그냥 데칼 다이나믹 인스턴스로 약자로 씁니다. 가져와서 셋 파라미터 해줄게요. 스칼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줘야죠. 이펙트처럼. 그러면은 타임라인을 추가해줍니다. 요 타임라인은 데칼 이펙트. 네. 타임라인의 이름은 안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써주시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업데이트 연결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져야 될 거, 확인해 보죠. 우리 thickness는 놔둘 거고, 포스 Y, 먼저 포스 Y.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생성돼야죠. 그쵸? 생성돼야죠. 1이 딱 정사이즈고, 네. 이렇게 생성이 돼야겠죠. 자, 요 내용을 이제 0에서부터 시작되게 1, 네. 0에서부터 1이 되게 해줘야겠네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타임라인에서 들어와서 플랫 두 개를 추가됐는데, 네. 이름 변경, 얘가 이제 포스 Y가 되겠죠. 포스 Y. 자, 0, 0에서 1, 1, 1, 1, 1초, 1초, 이렇게.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동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포스 Y를 여기다가 이름 확인하고요. 요 네임 맞게, 네, 맞죠? 그럼 얘가 이제 등장할 때 포스 Y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일단 요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제대로 되는지. 요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이름이 뭐였더라? TF 그라운드 몽타주 볼트 그라운드, 그 기본이니까 기본에다가 요거를 넣어줘야겠네요. 노티파이 추가, 이펙트 벡터, 우리가 만든 이 TF 베이스 데카를 베이스 GR 몽타주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요 놈이 또 세팅이 되는지 다시 한번 베이스, 네, 우리가 기존에 발사체를 테스트했고 요거 끊고요. 다시 베이스 데칼, 얘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왼쪽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안 바꿔줬나봐요. 이걸로 바꿔줘야죠. 이걸 일단 닫고, 네, 여기에 이 몽타주로 안 바꿔줬네요. 그쵸? 얘도 미리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GR 볼트 GR로, 볼트 GR로 N이 추가 일단 해놓고, 이거 이름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름 순서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서두에 그 얘가 구분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PRJ 볼트가 맞겠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여기 PRJ가 오고 뒤에, 그리고 얘는
볼트 앞에 GR이 오고 GR이 네, 이 순서가 이게 맞겠네요. 서두에 이렇게 네, 됐습니다. 됐고 일단 이름도 바꿨고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네 찍으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각도와 내용이 맞지가 않네요. 각도와 위치가 맞지가 않아요. 이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잘 먹고 있고 뷰포트에서 확인을 데카를 하려면 여기서 바로 하려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평면을 큰 걸 하나 깔겠습니다.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평면을 10 정도 크게 키워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데칼에 가서 데칼의 위치와 크기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데칼 사이즈를 지금 128, 256, 256으로 되어 있는데 Y축으로 256을 늘려서 쭉 네, 한쪽으로 길게 해주고요. 그리고 시작점이 시작점이 0점에서 시작되게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앞으로 밀어야겠네요. 데카를 512만큼 밀겠습니다. 512만큼 위치에서 X축으로 밀어주고요. 네, X축으로. 그리고 얘가 또 X축으로 90도로 꺾어줘야 맞습니다. 꺾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플랜이 여기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이 플랜 일단 다시 지우고요. 위치 확인했으니까 이 데칼의 위치가 지금 여기 컬리전이 캐릭터가 바닥을 찍는 캐릭터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직사각형으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요 지금 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데칼 사이즈를 일방적으로 Y축으로 2배를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 원본을 한번 확인하고 네 요것도 이제 2배로 주겠습니다. 요것도 파라미터로 해줘야겠네요. 그쵸? 어펜드 자 멀티플라이 tx 아이고 txn 1 지금 텍스트 코디네이터 기본 11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y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얘를 2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 y축이죠. x축이 아니라 y축을 2배로 해야 이렇게 늘리면은 정 사이즈가 되겠죠. 그쵸? MI에서 자 바깥에서 네 확인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배 늘려서 가져온 게 자 이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타이밍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밍이 네 우리가 페르소나에서 보는 거랑 방향이 달라요. 지금 페르소나는 얘가 정면을 쳐다보고 있지만 정면은 X축입니다. 이거 우리가 매번 하지만 항상 헷갈립니다. 정면은 X축이에요. 정면은 월드에서 정면은 X축.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사체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배치된 그 피루비 신세팅의 스켈레탈 메쉬는 이쪽을 보게 돼 있죠. 그쵸? 요거를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타이밍을 네, 첫 번째 타이밍이고 다시 한번 찍어보면 네. 자,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카메라 쉐이킹이랑 그 레디안 블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빙판기를 깔아줍니다. 자, 네,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위치가 이제 제대로 맞았고, 없어 닫았네요. 다시 지 그러니까 베이스. 네. 이름도 또 헷갈리네요. 이것도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음, GR. 자, GR 볼트. 그리고 어 PRJ 베이스. 여기도 PRJ. 이름이 모두 다 같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넣는, 페르소나에 넣는 내용하고 이펙트 액터 정도는 맞춰줘도 좋겠죠. 이렇게 확인이 됐고, 계속해서 데칼에다가 우리가 이펙트를 좀 꾸며줘야겠죠. 이 타이밍은 이제 계속해서 만지고요. 여기 타이밍은, 네, 데칼 타이밍은 여기 타임에서 이렇게 만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뭘 해줘야 되냐? 우리 파티클을 넣어주면 좋겠죠. 파티클을 시작되는 파티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이 장판이 깔릴 때 그거를 데코레이션 해줄 이펙트를 만들어 줄게요. 파티클 시스템 pt 언더바 아이스 뭐였죠? 트랜스폼 GR 아이스 더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더스트.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붐 아이스 히트 될 때 썼던 내용, 우리가 여기서 전에 방금 만들었던 발사체에서, 네, 베이스에서 썼던 네, 틱 UV를 여기다가 일단 하나 가져다 놓고요. 이건 지우고 일단 요거부터 맞출게요. 바운드에 고정 바운드 설정해서, 네. 자, 먼저 리콰이어드에서 요놈을 벨로시티로 바꾸고, 그리고 이미터 듀레이션을 0.5만큼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으로 넘어가서 처음 버스트 개수 5개, 그리고 유지되는 애를 좀 많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은 짧게 0.2초에서 맥스가 2초. 이니셜 사이즈는 10에서 5 네, 5 정도. 더 크게. 이것도 좀 밝게 할게요. 5, 7, 10. 그리고 요 밑에 스케일 컬러를
500인데 많이 줄일게요. 너무 발광하지 않게. 사이즈 하이라이프. 사이즈 하이라이프는 뭐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컨스탄스 엑셀레이션이 조금 위쪽에서 많이 놀게 마이너스 100만. 네. 스피어는 지우고요. 벨로시티는 10 우리가 이제 스피어의 그 벨로시티를 안 쓰기 때문에 살짝 벌려줍니다. 10 이렇게 벌려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니셜 로케이션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직사각형으로 이제 선 라인이 쭉 앞으로 나가는 형태로 꾸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케이션은 20, 한 Y축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이 되게,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벌려주는 역할의 첫 번째 로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 로케이션은 컨스탄트 커브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컨스탄트 커브는 만약에 여기 실제로 여기 있는 위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스폰 될 때마다 위치가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성된 이미터가 실제로 이거를 컨스탄트 커브를 애니메이팅 한다고 해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폰이 이렇게 없고 5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서 나오다 그냥 소멸되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계속 스폰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2m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0에서 나왔다가 1에서 나왔다가 2에서 나왔다가 그 좌표가 계속 앞쪽에서 업데이트 되는 거겠죠. 요 차이가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얘는 이 위치에서 나오는데 그 위치가 계속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지, 이 2m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니셜 로케이션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면은 좋겠죠.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랜덤을 더 넣으려면 여기서 값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50에 마이너스 50. 네. 자, 이런 형태나 100에 뭐 마이너스 100. 네, 이런 형태로. 자, 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랑 곁들여서 우리가 이제 더스트를 가져다 쓸 건데,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더스터들이 있어요. Q&A에서. 기존에 썼던 내용도 괜찮고요. 더스트 한번 검색해 볼까요? 더스트. 네, 굉장히 많은데 GPU 스프라이트로 썼던 내용을 쓸 거예요. 많이 쓸 거니까. 더스트 로컬을 한번 볼까요? 얘는 GPU가 아니고 GPU로 썼던 것 중에 틱 더스트도 아마 저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걸 찾아주는 게 낫겠네요. 매터리얼을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많잖아요. 그 매터리얼이라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잘 정해줘야 돼요. 이제 만든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걸 베이스로 썼던 걸 찾아내서 보면 되겠네요. 자, 더스트 링, 뭐 틱더스트, 더스트가 아까 있었나요? 더스트가 여기 있네요. 바닥에 있습니다. 요거를 나머지 또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네, 여기다가 맞춰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하나 만들게요. 틱더스트, 아까 GPU 스프라이트였죠? 더스트 GPU. 네. 이게 플러스 뷰에서
여기도 있었나 보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썼던 것들이고, 요거를 더스트 GPU를 여기다가 넣어서 똑같이 해야 되겠죠. 똑같이 어 이거는 로컬 스페이스 컴플리트 켜주고, 스폰의 개수 똑같이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인스턴스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 얘는 좀 길게 해줄게요. 길게 해주고, 이니셜 사이즈 500, 300. 네, 그리고 벨로시티는 얘 지우고 갖다 쓸게요. 갖다 쓰고, 자, 컬러 오브 라이프는 안에 들어가서 어떤 녀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타일링, 디스트, 러프니스였네요. 그래서 G 정도 만지면 될 것 같아요. G 0에서 1 정도 이렇게 만지면 될 것 같고, 얘는 네, 이거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 파편하고 먼지는 무게가 다를 테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해주고, 로케이션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네, 자, 지금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좀 같이 쓰면 안 되겠네요. 줄여야겠네요. 네, 컨트롤러 다시 드래그하면 풀어집니다.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크기 때문에 좀 바꿔야겠어요. 얘 같이 또 두 개 같이 쓰고. 네, 일단은 더스트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여기서 여기 기존에 썼던 내용에서, 여기서 레퍼런스 뷰에서 MI를 썼던 게 없네요. 신기하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듬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파티클 컬러를 다이나믹 파라미터, 그러니까 GPU로 썼던 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컬러로 파라미터를 줬기 때문에 MI를 하나 만들어서 MI 더스트 블루라고 할게요. 컬러를 그냥 두 개 다 쓰겠습니다. 블루. 얼음 형태의 색깔로 맞출 거니까 색을 좀 세게 줘볼게요. 1, 2, 3 간단하게 이렇게 줘보고, 요 놈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우리 시작할 때의 컬러, 컬러를 조금 낮게 시작을 해야겠죠. 뚝뚝뚝 생기니까. 요거를 커브를 0에서 시작하게 하고, 자동하고, 너무 진하니까 좀 낮춰서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타일링 만져보고, 타일링 만지면 안 되겠네요. 타일링, G는 디스트, B는 러프, 어떤 형태를 변형하는 러프죠.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둘 다 1을 줘도 되고요. 네, 0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 풀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카이드에서 이미터 듀레이션이 0.5 둘 다 맞춰줘야겠죠. 0.5 그쵸? 요거를 벨로시티로 주면 안 되고, 스퀘어로. 네.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파티클 시작할 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다가 어떻게 파티클을 넣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파티클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폰 2m를 해도 되고요.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스폰 2m를 해도 되고, 어태치드는 아니고 여기서는 로케이션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컴포넌트 추가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오토 액티브를 끄고 있다가 액티베이트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기서는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스폰 이미터의 로케이션을 하면 오토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얘가 나왔다가 저절로 이제 컴포넌트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불러온 거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삭제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오면은 불러올 때 불러오는 스폰이 되는 노드들이 많으면 이 액터를 불러올 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노드를 불러올 때 미리 계산을 못 하다가 갑자기 막 불러 스폰을 여러 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무거워지겠죠. 의도치 않게 프레임 드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펙트 액터의 컴포넌트 리스트를 미리 설치하면 이 액터를 한번 불러올 때 얘네들이 다 읽겠죠. 그리고 걔를 갖다 쓰니까 처음 로딩 시 무거워지지만 갖다 쓸 때는 프레임 드랍이 덜 생기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몇 개를 쓸 때는 그냥 스폰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오토 디스트로이가 되니까 더 간편할 수도 있고, 개수가 많아질 때는 여기다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요거를 우리가 오토 액티베이트를 꺼졌으니까 액티베이트를 해줘야겠죠. 액티베이트를 요렇게 하는 습관이 좋아요. 그냥 사실 오토 액티베이트를 켜놓고 하면 얘를 불러올 때 바로 오토 액티베이트가 되긴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얘를 부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습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꺼놓은 다음에 켜놓는 게 좋겠죠. 얘의 위치도 한번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게 레벨 재시작이에요. 네, 됐습니다. 재빨리게 보고 자, 네, 나오는데 지금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쵸? 위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그 위치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있어요. Q&A 시간에 전에 강의에서 한번 진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펙트 액터 노티파이의 자체 기능에 파인드 그라운드를 넣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다시 열어서 이 애님 노티파이 이펙트 액터 여기 박아 놓는 거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월드 트랜스폼에 아니죠. 월드 트랜스폼 밖에 있나요? 네, 밖에 있네요. 리시브 노티파이에 우리가 파인드 그라운드를 꽂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0점.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지면,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발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이펙트 액터를 그 위치에 불러오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네,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파티클이랑 데칼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먼지 이 더스트의 그 크기가 살짝 더 위쪽이고 벗어나네요. 그래서 이걸 좀 만져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더스트에 드래그를 살짝 넣을까요? 네, 드래그를 살짝 넣고 요 컬러 오브 라이프 0.2초 정도 3. 이게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0.1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니까. 자, 네, 크기는 줄이면 비네요. 크기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크기는 줄이지 않는 걸로. 그리고 라이프 타임을 조금 더 길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좀 여운이 남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네. 지금 보시면 띡 사라지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괜찮네요. 그쵸? 자, 우리가 요게 피니시드가 되면은 요놈, 그러니까 이 요놈을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디액티브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설정한 것들은 디액티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